네, 안녕하세요. 건아입니다. 이번 영상은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해서 좀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. 명절 전후로 전염병 관련주들을 항상 테마주로 테마주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 되는데, 이 작년도 차트입니다. 작년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있었습니다. 이 시점에 무료 회원분들하고 전체 다 그 명절 전후에 전염병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, 매집된 형태가 포착됐기 때문에 이글벳을 매수를 하고, 뭐 2연상 두 번의 점상을 먹고 69% 수익 실현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 이제 추석이죠. 이제 이 9월 말일날 추석이 다가오는데, 이번 관점에서는 추석 때 코로나 때문에 그 신규로 이제 대지열병 이후에 코로나 참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, 이 명절 때에도 대이동이 있을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발병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소세지나 아니면 말린 고기 그런 거나 아니면 동물의 뭐 그 배설물로 인해서 그렇게 전염을 해서 돼지열병의 취사율이 100%거든요. 취사율이 100%라는 건 굉장히 한번 걸리면 그냥 죽는 거고 다 폐사 처리하는 건데, 그때 당시 명절 때 중국 사람들 대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번지고 북한까지 번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제 비행기로는 이동을 못 할 겁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도 있고 아마 대이동은 없을 것 같은데, 최근에 발생되었던 그 홍수가 아마 한 몇십 년, 한 100년 만에 엄청난 그 홍수가 났었죠.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뭐 이재민이 5천만 명, 우리나라 국민만큼의 이재민이 발병이 된 거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큰 피해를 봤었죠. 태풍을 한 3번 맞았고, 홍수도 이제 그 북쪽 지방에서 내려오면서 북한에서 댐도 그냥 임의대로 풀었던 적도 있었고, 그 정도로 이제 그 물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제 밑으로 퍼지지 않았을까.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국가 재난 문자로 가끔 뭐 오후 1시에서 2시경 정도 보면 이 이글베 차트를 좀 비교해 드려 보면, 이렇게 윗꼬리가 생겼던 부분이 뭐냐면, 아마 나라에서 문자를 1시경에 돼지열병 관련을 좀 조심해라 방역 관련 내용 문자들이 왔을 때마다 한 번씩 쐈었어요. 한번 이렇게 쏘고 밀리고 쏘고 밀리고. 그런데 어찌됐건 이글벳이 작년 기준은 대장주였는데, 작년도에 점상 갈 때 그 유통 주식 수를 비교를 해드리면, 이게 총 발행 주식 수가 1200만 주거든요. 이글벳이. 근데 여러분들 다 그 아실 거예요. 제가 이따 종목 좀 봐드리면 2200주인데 상한가 잔량에 4000만 주가 걸려 있었어요. 점상으로 갔을 때.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전혀 안 나오고, 그 다음 날도 3600만 주 정도가 점상에 물량이 받쳐 있었고.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체크를 하는데, 어마어마하게 더 그냥 바로 날아갈 수도 있고, 가벼운 종목들이 이 돼지열병 관련주의 섹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두 종목 정도로 나눠서 사셔야 되고, 이 돼지열병 관련주로 인생을 승부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, 총 자산 대비 한 10에서 20% 정도 분할 매수를 해놨다가, 이제는 지금 매집봉 차트들이 여러 개 떴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도 혹은 세력들은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, 일단은 잘 보십시오. 차트. 이글베 차트를 좀 봐드릴게요. 지금 매집봉을 세워놓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으로 그 시세 분출을 자전거래까지 확 돌렸습니다. 그러면서 N자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.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건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게 최대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주대 이상 나오면 그때가 1차 고점일 겁니다. 1차 고점. 혹은 2차 고점으로 나올 때는 약 2천만 주 이하. 그러니까 이건 2천만 주 이상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유통 물량을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다 매집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차트입니다.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건 시세 분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양봉 캔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여기에서 양봉 패턴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에 대한, 매수에 대한 강한 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명절 전후로 좀 모아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글벳도 차트가 괜찮은 것 같고요. 당연히 뭐 체시스도 차트만 한번 보여드리면 비슷합니다. 그런데 어떤 놈이 먼저 대장으로 치고 갈지 모릅니다. 예, 차트도, 체시스 차트도 여기에서 기둥을 세워놓고 흔들기 M자 패턴이며 W자가 벌써 다 나왔어요. 그러면서 양봉 캔들이 집중돼서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도 양봉 캔들 딱 한눈에 봐도 여기 부분 빼놓고, 여기 차트에서 보면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에 보통 세력은 거래량 없이 이렇게 음봉으로 눌러요.
누르는데 매집을 하고 뭐 여기서 매도를 했지만 단타 치는 개미들도 나온다는 거고, 외국인들도 검은 머리 외국인일 확률이 높습니다.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죠.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가총액 작은 거는 외국인이 샀다, 기관이 샀다 이런 거를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시가총액 700억짜리 외국인은 안 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맞는 거 사시는 거고, 지금 축산물 가격을 네이버로 치시면 축산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가장 비싼 가격대입니다. 그러면 지금 돼지열병에다가 그 축산물 전쟁,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돼지가 중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돼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. 중국에서도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에 돼지열병 터지고 올해 홍수 터지면서 가축물 식량 부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은 완강하게 미국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식량적인 그 돼지고기를 1인당 하루에 200g인가 이렇게 그 제한을 해서 판매를 하라고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.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사는 그런 곳이 어딨냐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던 건데, 그래서 중국이 미중무역 전쟁 지금도 심화가 돼가고 있는데도 이제 넘버 2가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. 빌어가지고 돼지고기 좀 주라고. 응? 그러면 그만큼 지금 모돈이 많이 죽었어요. 그러니까 엄마 돼지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엄마 돼지를 키운 다음에 새끼 돼지까지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고, 지금 이제 그 돼지를 다시 확장해서 농장을 확대하는 구간이에요. 그런데 지금 홍수까지 터졌기 때문에 식량난도 부족하고 그런 이제 그 돼지들도 부족해요. 응?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가축도 그 코로나 때문에 또 무역 이런 수출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돼지고기 한 돈에 한 근이죠. 한 돈이 한 근에 보통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한 13,000~14,000원 정도 이하가 가장 적정 가격이었는데, 작년에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2만 원을 찍었었어요. 2만 원 이상을 찍었는데 지금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왜? 수입육이 들어와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의 그 돼지의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. 왜? 코로나 때문에 수입하는 양도 적고 서로 수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. 왜? 코로나의 전염병이 타고 들어올까봐 겁나는 거고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면 아프잖아요. 그래서 건강기능의 식품들이 우리 그 한 50%에서 100% 이상 다 그 가격대가 올라갔거든요. 건강기능식품에서. 그러면 돼지열병에도 마찬가지로 사료, 먹는 걸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도 뭐 현대사료도 있고 우성사료도 있고 사료 관련주들도 좀 급등을 할 수 있는, 차트상 봐도 이제 마지막 한번 들어 올리려고 이격이, 우성사료만 잠깐 차트만 보시면, 그러니까 어떤 놈이 먼저 치고 가느냐에 따라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차트상으로 보면 다 매집은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 감소하고 골든크로스 만들려고 하는 초입 단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성사료, 현대사료, 뭐 사료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이지바이오입니다. 이지바이오라는 그 양돈 돼지고기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, 얘네들도 신고가로 점상 그 분리상장되면서 상한가를 세네 번 갔었는데 그 종목인 58,000원인데 이것도 시가총액 1,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다 좋아 보여요. 그러니까 어떤 놈이 먼저 치고 가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한 두 종목 정도로 나눠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뭐 체리브로는 당연히 돼지고기가 없고 돼지열병에 걸리면 대체적으로 닭고기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체리브로라는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여기에서 뭐 중앙백신, 뭐 대한유팜 종목들이 뭐 우리손 FNG, 체리브로, 뭐 이지 쪽 형제들, 뭐 푸드나무도 이제 그 우상향 되면서 푸드나무도 실적적으로는 괜찮거든요. 그래서 실적 분석도 한번 보시면 그 투자 정보에서 기업 정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N자 파동으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저점이 지금 깨질랑 말랑 하다가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거래량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에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약간 좀 저점에서 오르지 못했던 파루는 먼저 한번 치고 갔어요. 그래서 파루는 따라 붙으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, 개미들이. 그래서 아마 팜스토리, 이지바이오의 그 대주주, 이지바이오가 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한 1150원 이하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구간이 나오더라고요. 1150원 구간에서 여기서 모아서
분출하면, 왜냐면 이런 종목은 밑으로 까여도 마이너스 5%밖에 까이지 않지만 상승 구간으로 보면 15에서 20% 구간 수익을 노리고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 물리지 않는 종목이다. 그래서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립니다. 이런 종목들은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명절 전후로 전염병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런 그 팜스토리나 동팜, 그 이지바이오처럼 지금 그 육가공, 육류들이 지금 가격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. 폭등. 그래서 아마 소비자 가격들이 이제 그 돼지고기 한 근에 2만 원대로 2만 원대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세 차익도 차익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돼지열병 관련주로 좀 그 편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명절 전후로 하루에 다 물량을 다 담는 것보다 여기까지 중앙 백신, 대한육팜 여기까지 이 종목들을 잘 보시고 어떤 종목을 두 종목 정도로 나눠서 비중 10% 정도씩 사셨다가 목표는 한 10에서 20% 사이에 수익을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손절은 한 5에서 7%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명절 전후로 전염병 관련주들은 꼭 테마주로 한번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름에는 그 여름 테마주, 폭염 테마주가 있듯이 명절 전후에는 전염병 테마주들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